먼치킨 작품의 끝, 그 끝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무림 절대고서가 판타지 세계로 가면 벌어지는 이야기, 묵향 다크레이디 소개하겠습니다. 현경의 경지에 오른 마귀의 교주 묵향, 수많은 고수를 이겼으나 내부의 반란에 휩싸입니다. 실력으로 보나 이기는 게 확실했지만 함정에 빠져 다른 세계로 보내졌습니다. 알몸의 상태로 그가 도착한 곳은 다른 세계, 그 세계는 용이 존재하는 판타지 세계였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몰랐던 묵향, 오크를 보자 죽여서 잡아먹었고 밤하늘에 뜬 두 개의 달을 보자 자신이 살던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묵향은 주위를 돌아다닌 결과 숲속에 사는 한 가족을 만났죠. 묵향은 다른 외형과 무슨 말인지 모를 언어에 당황했지만 몸짓을 통해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필요한 옷을 시작으로 공생하기 시작했고 천천히 새로운 세계에 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묵향은 도와준 가족들과 친해졌고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알려준 용병 얘기를 듣고서 무림 세계로 돌아갈 정보를 모을 가능성을 떠올렸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묵향은 도와준 가족들의 배움과 인사를 받고서 용병이 모여드는 장소로 향합니다. 과연 묵향은 무림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호불호가 갈리는 로봇만 없으면 괜찮은 작품입니다. 로봇이 나오는 게 취향이 확연히 갈리는 소재라 재밌게 보다가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작화, 이야기, 그리고 액션까지 뭐 하나 부족하지 않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게임 속 먹방 이야기, 밥만 먹고 레벨업 소개하겠습니다. 폭식 결혈증에 걸려 음식 조절이 힘든 강민혁, 큰 키를 가졌음에도 거구의 몸무게를 가졌습니다. 채식과 운동을 꾸준히 했음에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자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가상현실 게임을 활용한 치료법, 게임 속에서 실제로 맛이 느껴지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기에 선택한 방법이었죠. 평소대로 운동을 끝내고 쉬고 있던 강민혁은 합병증으로 인해 쓰러져서 입원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걱정돼서 찾아왔는데요. 강민혁은 게임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재밌게 즐기기만 하면 괜찮다고 강민혁을 응원하여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죠. 태어난 강민혁은 전문 의료진의 도움과 함께 가상현실 게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 들어가자 캐릭터를 꾸밀 수 있었는데 과거의 모습으로 꾸며 본격적으로 즐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초보자 마을에서 만난 NPC, 허수아비를 패면 빵을 준다는 퀘스트를 보자 강민혁은 미친듯이 때려서 빵을 얻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본 빵의 맛은 남들이 맛없다고 해도 강민혁에게 있어 눈물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만감이 다 차도 계속 먹고 싶던 강민혁은 허수아비를 패서 빵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강민혁은 게임을 통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 재미를 잘 살린 작품입니다. 별 생각 없이 보기 좋은 힐링, 게임 판타지 고유의 재미, 밤에 보면 배고프게 만드는 먹방까지 이런 요소를 잘 살려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 지식을 가진 천재 도사의 성장 이야기, 도사강호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던 주인공, 트럭이 다가오는 걸 보자 여자친구를 구했고 본인은 트럭이 치여 죽게 됩니다. 죽은 주인공이 눈을 떴을 땐 무협 세계 속 아기로 환생하였고 종남파 노인의 손에 의해 불타는 마을에서 구해졌습니다. 그렇게 노인을 따라 도착한 곳은 종남파, 무공을 보자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노인은 자기 제자에게 주인공을 던지며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하며 맡겨버렸습니다. 주인공은 도사가 되면 결혼도 할 수 없어 싫었지만 아기라서 저항할 수 없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건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주인공, 사부의 손에 의해 자라나게 됐고 사부가 수련하는 걸 보고 호흡법을 따라하는 등 아기 때부터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건청은 2년이 지나 내공을 쓸 수 있게 됐고 7살이 되었을 때는 남다른 뛰어남을 선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건청은 수련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졌는데요. 예쁜 사절을 만나 운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나자마자 대련을 하게 된 건청, 처음 겪은 대련에 아무것도 못했죠. 하지만 그의 천재성이 발휘하여 금세 적응하더니 사저의 못놀림을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건청은 도사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깨 깡패가 되는 것만 빼면 나쁘지 않은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무협 작품의 재미를 작품 속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남자든 여자든 어깨 깡패가 되는 것이 몰입하는 데 방해돼서 아쉬웠습니다. 그림에 푹 빠진 소년이 무궁 고수를 거듭난 이야기, 불패검선 소개하겠습니다. 상처를 입고 기억을 잃은 채 쓰러진 송대용, 어느 일가가 그를 발견하여 키워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가가 뜻밖의 불행을 겪어 송대용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송대용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으며 결혼할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처를 입은 백진진을 봤는데요. 첫눈에 반해 수많은 고백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두 아이를 낳으면서 날로 허약해졌습니다. 첫째 송우무는 처음엔 건강했으나 어머니처럼 허약해졌고, 둘째는 아버지를 닮아 건강했습니다. 그로 인해 둘째는 화산파의 제자로 들어갔지만 송우무는 들어갈 수 없어 울게 됐죠. 하지만 신선이 객점에 나타나면서 그의 운명은 달라지게 됩니다. 밥 한 끼를 얻어먹은 신선은 보답으로 그림 한 점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그림으로 인해 송우무는 건강해진 대신 바보가 됐습니다. 송대웅은 그림 때문에 아들이 바보가 된 거라 속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노인이 나타나 그림을 보더니 그림의 진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무리민으로서 욕심이 난 노인은 그림을 원했고, 송대웅은 가족을 위해 그림을 팔려고 합니다. 과연 송우무는 원하는 무공을 배울 수 있을까요? 괜찮은 무협 작품입니다. 무협 특유의 독특한 작화를 기반으로 인상적인 이야기, 사이다 전개, 매력적인 여주인공 등 여러모로 재밌게 볼 요소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심장으로 살아난 주인공의 복수 이야기, 트리거 소개하겠습니다. 2달 전 고등학교에 입학한 남지일. 첫날부터 지각하는 대범함을 보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에 있는 양아치로 인해 그 생각은 단단히 틀리게 됩니다. 남지일의 짝꿍이 중학교 때부터 양아치의 셔틀 노릇을 했는데요.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반이 되면서 이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남지일은 처음 본 짝꿍을 도와주다 그 짝꿍과 같은 셔틀이 돼버리고 말았죠. 셔틀에 살면 매우 비참했습니다. 몇백 명이 보는 전교생 앞에서 비참하게 맞고 모욕당하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속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일진무리의 합류였습니다. 꼴통 학교답게 서열을 정리한다면서 일진들을 찾아가 격파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일진무리가 완성됩니다. 남지일을 괴롭히던 양아치도 그 일진무리에 아부하여 빌붙는 입장이었는데요. 양아치로 인해 그들에게도 찍혀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남지일은 큰 사건에 휘말렸고 심장에 큰 무리가 가면서 죽을 뻔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식받은 심장 덕분에 죽음에서 벗어났으며 사건이 끝난 3개월 뒤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남지일은 일진무리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복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괜찮은 작품입니다. 일진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도 좋았지만 본인이 이식받은 심장에 관한 이야기 또한 흥미롭게 만들어 좋았습니다. 좀비로부터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주인공 이야기, 리턴 서바이벌 소개하겠습니다. 좀비가 나타난 지 3년 만에 멸망해버린 세상. 요한은 팀을 만들어 대항하던 중 마지막 싸움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끝내 죽고 맙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요한이 눈을 뜨자 좀비가 등장하기 6개월 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던 요한은 좀비에 대항하기 위해 대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집과 무기를 사고 식량을 비축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행하며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며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먹던 중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그들을 만나 전혀 반갑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갑자기 좀비가 사람을 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방에 소지하던 칼을 꺼내 좀비를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근처에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혼란에 빠졌는데 뉴스에선 이와 같은 사태를 다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요한은 예상보다 빠른 좀비 출현에 서둘러 쉘터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정미가 따라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부천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요한은 가는 길 중간중간에 좀비의 약점 등 여러가지 정보를 그녀에게 알려줬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과연 요한은 좀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말이 아쉬운 작품입니다. 사이다 먼치킨 주인공, 흥미로운 좀비와의 대결, 앞으로의 이야기 등 여러 요소가 좋았었지만 결말이 다소 허무하여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빠.